또다시 9월 위기설이 터졌습니다. 이대로라면 9월의 위기는 터진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 9월의 위기가 터지느냐? 일단 단서는 한미금리 역전에 두었습니다. 지금 한미금리 역전은 역대 최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고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움직인다 이런 동향은 없습니다. 채권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주식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9월 위기가 터지는 것은 이 금리 차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터지느냐? 시장에서는요. 자영업자한테 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출 만기 연장 이거 9월 말에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금액이 많이 지금 해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3월 말 현재 만기 연장이 78조 8천억 원이나 되고요. 원금 상환 유예가 5조 2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가 1조 3천억 원이에요. 전체 규모가 85조 3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장사가 잘 되면 이자가 많아져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바닥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문에 말입니다. 원금은 고소하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이 시장의 이야기예요. 결국 부실폭탄이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걱정할 것 없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92%에 대해서는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 조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연내 빚폭탄이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숨겨진 빚이 많다는 거예요. 숨겨진 빚이. 실제입니다. 이것은요. 숨겨진 빚이라는 게 뭐냐? 자영업을 하다가요. 자영업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폐업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정부에서 정책 자금 받은 것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 받은 것을 폐업을 했는데 갚을 도리가 없지요.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폐업 신고를 했는 그 지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줄폐업 내지는 무더기 폐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면 9월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채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채 폭발의 가능성이 있게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저기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이금융까지 던져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한미금리 역전 2%포인트는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부채 폭발 가능성이 큰데 지금까지는 투자하지만 아니야 한국 위험해서 안 되겠어 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 1,000조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위험이 굉장히 크게 숨어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역전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역전세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금이 6억 2,6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4억 9,833만 원까지 쉽게 말하면요 5억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최고 2021년 9월 대비해 보면 하락률이 20.5%예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억 2,856만 원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것도 말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썼기는 해요. 예, 집주인 대출을 늘렸잖아요. DSR 40%에서 DTI 60%로 늘렸습니다. DSR 40%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내 소득 중에 40%만 원리금을 갚는 데 써라. 40% 넘어가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게 DSR 40% 규정이거든요. DTI 60%는요. 총 부채 상환율입니다. 그러면 총 부채 상환율은 60%까지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문제는 이게 전국에서 가구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구 수가 100만 가구가 훨씬 넘으니까 이게 역전세 대란이 결국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 폭발과 역전세 대란에 따른 제2금융권 위기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두 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은 1,860조가 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을 보면 6월 달에 1,062조 3천억 원이에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월 달에 2조 4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5월 달에 4조 7천억 원, 그리고 6월 달에 5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1,860조가 되니까 위험스럽다고 하는데 가계대출마저 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가계대출의 어떤 문제가 시장에서 문제를 사실 일으키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났던 뱅크런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게 잠잠해졌다 이렇게 가지고는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역전세 대란, 여기에다가 가계대출까지 하반기에 몰려 있으면서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이 이제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가면 이게 연체율이 더 폭발할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연체율이 폭발해서 제2금융권으로 지금 타격을 입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금 6월 15일 기준으로 6.47%고요. 6월 29일 기준으로 6.18%입니다. 부실채권을 팔아서 연체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 역전세 대출의 상황, 여기에다가 가계대출의 상황 동시에 겹치면 언제든지 연체율은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체율이 늘어날 때마다 제가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미국에서도요. 상업은행 연체율이 7% 넘어 늘어날 때 이게 결국은 금융부실이 왔고요.
그 금융부실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게끔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고, 예. 역전세 대란이니까 이게 집주인들이 좀 적당한 수준에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출 받아서 감당하면서 예, 역전세 차이만큼 내주면서 이게 무마가 되면 다행이지만 가계대출도 소득이 늘어나면 다행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 부채 3축이 터진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처럼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터졌을 때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금융권의 충격이 점점 예, 한미 금리 역전 2%라는 초유의 사태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직접투자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싶지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지금 금리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예, 금리를 올려도 부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9월이 안 되고 좀 더 밀려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8월이니까 8월 24일 날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이 될 거니까요. 좀 연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 지금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계속 이야기하고요. 예, 그에 따르는 제2금융권의 부실, 결국 이것이 제1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서요. 예, 외국인들의 자금까지도 이탈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 9월 비기설이 좀 잠잠했었거든요. 계속 9월 비기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잠잠하다가 다시 이렇게 위기설이 계속 불거지는 것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거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에 대한 어떤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양?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 필요 없고요. 바닥 경기가 살아나면 자영업자들도 돈 갚을 수 있고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고요. 여기에다가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경을 여기서 더하게 되면 아마 예, 이 유동성이 또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정부가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예, 굉장히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굉장히 충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상황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